안녕하세요. 오토캐드 2019 3D 과정 오늘부터 여러분과 3D 과정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토캐드 3D 과정의 화면 구성과 2D에서 어떻게 3D 화면으로 넘어가는지 방법, 그리고 뷰에 관련된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가장 많은 질문이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과 지금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 리본 메뉴가 선, 폴리선, 원, 호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은 이제 2D에서 작업했던 메뉴이죠. 근데 3D 메뉴는 틀리잖아요. 그래서 2D에서 3D로 전환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전환하는 방법, 화면이 틀려요. 저는 선생님하고 보이는 화면이 틀립니다. 라는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 부분을 보면 지금 3D 작업을 해야 하는데 리본 메뉴가 3D로 나와 있다거나 또는 2D 작업을 해야 되는데 3D로 나와 있거나 이렇게 해서 화면이 좀 틀리게 나와 있는 경우는 대부분 그렇게 전환시키지 않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전환을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보여드릴 건데, 자, 밑에 상태 여기 바 있죠. 여기 보시면 여기 한 요쯤에 보면 톱니바퀴처럼 생긴 부분이 있을 겁니다. 자, 여기 화살표를 누르시게 되면 제도 및 주석과 3D 기본 사항, 3D 모델링에서 쭉 나와 있는데 2D 상태로 가야 한다 라고 하시면 제도 및 주석이라는 부분을 체크하시게 되면 지금과 같이 2D 상태의 리본 메뉴로 바뀌는 거고요. 3D는 기본과 모델링이 있는데 기본은 말 그대로 기본적인 매뉴얼만 있으니까요. 우리는 3D 모델링을 체크하시게 되면 3D 화면으로 넘어갈 것입니다. 이건 제가 좀 이따 다시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자, 3D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면 보시다시피 이렇게 상자, 모델링, 돌출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리본 메뉴를 보신다 해도 약간 입체적으로 보실 거예요. 자, 그 부분은 이제 3D로 전환이 됐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여기에도 이제 홈, 솔리드, 프미엄, 메쉬 등의 메뉴들이 쭉 있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들은 홈 안에 있다. 물론 이 안에 있는 것도 있고 뭐 솔리드를 들어가면 솔리드에 관련된 부분이 또 있고 메쉬에 들어가면 메쉬에 관련된 것들이 있고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이 이제 여기 안에 홈 메뉴 안에 있는 것들도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토캐드를 실행해서 보여드릴 겁니다. 자, 우선은 오토캐드를 먼저 실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보시면 여러분 새 파일은 그냥 미터법 없이 열기를 열어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이렇게 새로운 종이가 하나 열릴 것이고, 자, 지금 보시면 선, 폴리선, 원, 호 이렇게 나와 있는 리본 메뉴는 2D 상에서 작업을 했던 부분입니다. 자, 아래 보시면 좌표계도 X축과 Y축으로 되어 있고요. 자, 밑에 커맨드 라인이 있는데 요 상자는 처음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그쵸? 요거를 여기 땡땡땡땡 맨 앞부분을 잡아서 밑으로 드래그해서 붙여주시면 자, 밑으로 붙을 거고요. 자, 그리고 게시판에 질문했던 분들 중에서 요 좌표가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하시는 부분도 많으세요. 자, 요 좌표는 자, 여기 맨 끝에 보면 사용자화라는 부분에 가시면 체크가 되어 있는 것들은 지금 열려져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좌표가 기본값으로는 꺼져 있어요.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 좌표가 있어야지만 이 화면의 크기를 대략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꼭 체크를 해 놓거든요. 그래서 없으신 분들은 이 좌표를 체크해 주시게 되면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그 이외에도 나는 있는데 선생님은 있는데 저는 없어요 라던가 왜 저는 있을까요? 선생님 없는데? 라는 것들은 전부 다 사용자에 가셔서 여기에서 필요하신 것만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2D에서 어떻게 3D로 넘어가느냐. 자, 여기 톱니바퀴 같이 생긴 요 보이시죠? 작업, 공간, 전환이라고 보이시나요? 자, 요 화살표를 누르시게 되면 제도 및 주석이라고 되어 있죠? 얘가 지금 현재 2D 상황을 얘기하는 거고요. 만약에 3D 기본 사항이라고 들어가면 3D 명령에서 가장 기본적인 명령어들만 이렇게 나와요. 물론 이 명령어들이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좀 더 봐야 되니까 자, 3D 모델링에 가시면 더 많은 3D 명령어들이 쭉 나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3D로 전환을 하게 되면 밑에 커맨드 요 라인이 또 밖으로 빠질 거예요. 아까 분명히 넣었지만
전환할 때마다 자꾸 밖으로 빠집니다. 얘를 끄시면 안 되고, 자, 여기 부분을 잡으셔서 이렇게 밑으로 붙여주시면 되세요. 아셨죠? 자, 만약 내가 모르고 얘를 누른다라는 것을 요 X 버튼을 눌렀어요. 그렇게 되면 명령의 윈도우를 닫으시겠습니까? 라고 나와요. 얘를 없애겠냐? 라는 거예요. 자, 다시 표시하려면 컨트롤 숫자 9번 누르래죠? 자, 얘를 누르게 되면 사라지거든요. 사라지는데, 사라지면 안 되는데 사라졌어요. 또는 이것 또한 밑에 커맨드 라인이 보이지 않습니다. 명령행이 안 보여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컨트롤 키와 숫자 9번을 누르시면 다시 나타납니다. 해서 얘를 이렇게 한쪽으로 붙여 놓으시면, 밑으로 붙여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요 화살표를 좀 늘리셔서 한 3줄 정도 보일 수 있게끔 맞춰주세요. 너무 길게를 해주게 되면, 이렇게 길게 하게 되면 요 작업 공간이 너무 작아지죠? 그리고 너무 짧게 해놓으면 방금 전에 무슨 명령을 넣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화면에 보이지 않아요. 그쵸? 한 3줄 정도 보일 수 있게끔 여러분 이렇게 조절해서 한 3줄, 4줄 정도 보일 수 있게끔 여러분이 그것은 조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화면을 이렇게 바꾸시게 되면 이제 우리는 3D 화면으로 넘어온 거고, 자, 홈을 누르게 되면 모델링에 관련된 부분, 메쉬, 솔리드, 그리기. 그리기라는 건 여러분 2D 그리기, 2D 수정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제 좌표랑 뷰가 있고요. 자, 솔리드, 모델링이라는 부분이 솔리드인데, 자, 여기 안에 들어가도 이건 이제 솔리드만 묶어져 있는 명령어들. 표면이라는 것은, 메쉬라는 것은 요거, 이 메쉬라는 것은 홈에 요 메쉬 있죠? 요 부분을 여기에서 보시면 더 많이 보실 수 있고요. 자, 솔리드 편집도 역시 솔리드에 가야 요 편집이 같이 나오겠죠. 자, 이렇게 있는데 또는 여기 좌표 있잖아요. 자, 여기 보면 뷰라는 부분에 가시면 뷰가 있고요. 여기 안에 뷰 보이세요? 자, 그리고 자, 주석에 가시면 글자에 관련된 글자 쓰기와 치수를 넣으실 수 있고, 삽입에 가시면 여러 가지 이제 블럭에 관련된 부분들이 있고, 2D를 좀 보셨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는데, 자, 우리는 이제 대부분이 홈 안에서 다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요. 간혹 이제 솔리드라던가 이런 부분에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화면도 보시면 여기 안에 좌표계가 2D 좌표계예요. 똑같네요. 사각형을 그렸어요. 똑같네요. 2D랑. 다를 게 없죠? 자, 우선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뷰입니다. 뷰에 관련된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뷰와 이제 좌표계인데요. 자, 이 좌표계를 보시면 우리 2D 좌표는 X축과 Y축으로만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X축과 Y축이라는 것은 윗면이에요. 평면, 윗면. 3D는 X, Y, Z까지 나오는데요. 이렇게 박스를 보게 되면 자, 여기에서부터 X축 방향, Y축 방향, 위로 가는 게 Z축 방향이죠. 그래서 우리가 2D 상이라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이 윗면이 상태를 보이는 거고, 우리 3D 같은 경우는 윗면과 우측면과 정면이 보일 수 있게끔 이렇게 화면의 좌표기를 바꿔놓고 작업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뷰에 가시게 되면 우리 이제 2D 와이어프레임이라고 해서 이거는 나중에 볼 부분이고, 평면도라는 게 바로 윗면, 평면도라는 게 윗면, 탑 위에서 보는 거, 그리고 저면도가 밑면이겠죠, 바툼. 그리고 좌측면도, 우측면도, 레프트, 라이트, 정면도, 프론트, 그 다음에 얘는 뒷면도. 자, 중요한 건 남서등강, 남동, 북동, 북서라고 해서 모서리가 남쪽과 서쪽, 남쪽과 서쪽이라는 것은 여기잖아요. 그쵸? 남쪽과 서쪽, 그리고 남쪽과 동쪽, 북쪽과 동쪽, 그리고 여기는 북쪽과 서쪽이 보이는 건데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는 것은 우측면과 정면과 윗면을 기준해서 볼 거예요. 그래서 남동으로 보시면 3D 기본 사항이라는 거.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박스를 그려놓고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각형을 그려놨을 때는 모르니까요. 우선 여러분은 지금 제가 하는 뷰를 보여드릴 거기 위해서 그리는 거라서 자, 지금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저 지금 상자를 하나 그렸는데요.
자, 지금 보시다시피 X축과 Y축의 2D면에서 그렸기 때문에 2D라는 건 제가 뭐라고 했죠? 네, 위에서 보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위에서 보면 이 박스가 네모나게 보이겠죠. 맞아요? 자, 그러면 제가 얘는 2D 사각형이었고 얘는 3D 상자였습니다. 다시 보여드릴까요? 자, 얘는요. 그냥 2D로 사각형을 이렇게 그린 아이고요. 옆에는 상자를 이용해서 자, 비슷하죠. 이제 높이만 지정을 100을 할 거예요. 상자를 그렸습니다. 위에서 봤을 때는 2D나 3D나 똑같은 네모로 보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뷰를 바꿔볼 건데요. 자, 여기 안에 저장되지 않은 뷰에서 자, 제가 기본 3D는 남동이라 했습니다. 남동 등각 투영이라는 버튼을 눌렀더니 보이시나요? 보시다시피 X축, Y축, Z축이라고 해서 오른쪽과 여기 보이죠? 오른쪽 면이 보이는 거고 정면이 보이는 거고 윗면이 보이는 겁니다. 보이세요? 자, 2D 사각형은 그냥 네모나게 보이는 형태죠. 3D 상자는 정면이 보이고 우측면이 보이고 윗면이 보이는 거예요. 되시나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본사항이다. 다시 2D로 바꾸겠다라고 하시면 얘를 평면도라는 애로 바꾸시게 되면 다시 2D 윗면인 상태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2D로 가야겠다 하면 평면도, 3D 기본으로 가야겠다 하면 남동, 등각, 투영으로 가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뷰를 좀 돌려볼 거니까요. 자, 제가 좀 색깔을 바꿔서 한번 해볼 건데, 자, 얘가 높이가 좀 높으니까 조금 줄여놓고, 보이시죠? 지금은 이 그림에 대한 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지금 뷰를 바꿔서 보여드리는 거니까 그것만 보시면 되고요. 자, 우리 구분을 하기 위해서는 그림에 좀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자, 제가 여기에다가 뭐 원통, 오른쪽 면에다가는 원통을 하나 이렇게 그려놓을게요. 원통 하나 그려놓고요. 자, 그리고 정면에다가는 구를 하나 이렇게 그릴게요. 구, 동그라미 구. 되세요? 그리고 색깔을 좀 바꿔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색깔을 바꾸겠습니다. 자, 색깔이 여기 보면 컨트롤 숫자 1번 누르면 체인지 창 나오잖아요. 여기에서 색상을 얘는 빨간색으로 좀 바꿔보고요. 얘는요, 색상을 파란색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꿨어요. 자, 우리 보면 오른쪽에다가는 제가 이렇게 원통을 그렸지만 왼쪽에는 아무것도 안 그렸습니다. 그쵸? 자, 정면에다가는 구를 그렸지만 자, 여기 뒷면에다는 안 그렸어요. 그쵸? 자, 그럼 이제 위에도 한번 그려봐야겠죠? 위에다가도 자, 제가 구를 하나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겹쳐서 그려놨고 얘에 대한 색상을 우리 선홍색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윗면에는 또 이렇게 보일 거예요. 맞아요? 이 상태입니다. 자, 이걸 기억을 하시고 우리 이제 뷰를 한번 바꿔보도록 하죠. 자, 우리 평면이라고 하면 위에서 보는 형태이기 때문에 위에서 보시게 되면 위에 있는 동그라미 그리고요. 자, 우리 아까 전에 정면에 그렸던 구 그리고 이건 뭐예요? 우측에 그렸던 원통입니다. 아까 우측에는 그렸지만 좌측에는 안 그렸었죠? 정면에는 그렸지만 저 뒷면에는 안 그렸습니다. 윗면이 보이지만 밑면은 안 보이죠, 지금? 자, 저면도에 가시게 되면 자, 보이세요? 저면도에는 윗면의 그림이 안 보이겠죠? 좌측면으로 돌리게 되면 좌측면 기준으로 해서 보여요. 좌측면에 우리 아무것도 안 그렸잖아요. 그쵸? 위에 그린 것과 정면에 그린 것이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우측면에다가는 우리 아까 구 그렸죠? 요거 원통? 그래서 원통이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 평면도, 저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정면도라고 하면 정면에서 그렸던 이 구. 자, 이렇게 한쪽 면만 보이는 것은 2D 형태처럼 한쪽 면만 보여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확인하는 정도. 아, 정면도를 돌렸더니 이 구가 바닥에 이렇게 들어가 있구나. 얘를 좀 올릴까? 해서 이렇게 높낮이 조절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확인할 수 있겠죠? 자, 또 좌측면도를 돌렸더니 자, 이렇게 공중에 떠 있고 보시면 좌측에는 이렇게 보이는구나. 그래서 한쪽 면만 본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이런 거를 좀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평면을 본다라면 아, 위에서 이렇게 그려졌구나. 자, 근데 이제 우리가 다양하게 3D면을 보여야 되는 거잖아요. 남동이 기본이라고 했고 남동이 기본이라는 것은 정면과 우측면과
윗면이 보이는 게 가장 기본 사항인 거고요. 얘를 돌려볼게요. 남서라고 하면요. 남쪽과 동쪽이 아닌 남쪽과 이번엔 서쪽인 거예요. 그러면 요 좌측면, 여기가 남쪽이잖아요. 여기가 서쪽. 그래서 남서 등각투영. 자, 이렇게 돌아가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북동이라고 하면 뒤쪽이 보이겠죠? 뒤쪽과 어디가 보여요? 우측. 요 뒷면과 여기 우측면이 보이는 거고. 맞아요? 자, 그러면 북서는 뭐예요? 자, 뒤쪽과 좌측이 보이겠죠? 안 그려진 쪽. 맞아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 뷰를 돌려가면서 작업을 확인하셔야 돼요. 제대로 그렸는지. 보이는 면만 작업하시면 안 되는 거고, 자, 안 보여지는 부분. 지금 여기에서는 좌측과 뒷면이 안 보이잖아요. 밑면이. 그쵸? 그러니까 보일 수 있게끔 돌려서 작업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요, 여러분이 딱딱 각도에 맞춰서 돌려주는 거고. 그쵸? 자,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우리가 자유롭게 돌리는 방법도 있지만, 우선은 뷰에서는 이렇게 볼 수 있구나. 자, 2D로 가겠다 하면 평면도, 3D로 가세요 하면 남동으로 가시면 된다라는 것을 우선은 기억을 꼭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과 3D의 가장 기초가 되는 2D에서 3D로 넘어가는 전환, 화면을 전환해주는 부분과 그리고 우리 화면상에 보였을 때 뷰가 중요하잖아요. 만약에 이거를 모르신다 하면 계속 평면인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려도 3D가 안 나와요. 3D 그림이 보이지 않아요. 라고 하실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뷰를 여러분이 바꾸실 수 있으셔야지만 내가 2D상에서 그렸던 그림도 3D로 보인다라는 거죠. 물론 2D로 그린 그림은 2D예요. 여기서 사각형 그리면 2D예요. 여기서 원 그리면 2D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여기다 이제 얘를 3D화 시켜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뷰라는 부분은 우리 아주 중요한 기본사항 중에 기본사항이니까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 3D 좌표라고 해서 뼈대 그리는 부분에서부터 차근차근 3D 부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뷰는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컴퓨터를 배우고자 하신다면 ib컴퓨터교육닷컴을 추천드립니다. 2000년 서비스를 시작하여 지금까지 IT 교육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 업데이트해오고 있으며 자격증, 오피스, 그래픽, 프로그래밍, 컴퓨터 기초 등 만여 개의 방대한 교육 컨텐츠를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방문하셔서 4차 산업시대에 걸맞는 본인만의 노하우를 만드시기를 권합니다. 여러분과 3D 좌표에 관련된 부분을 이용해서 3D 뼈대 만드는 부분을 할 겁니다. 그리고 2D 그림을 그렸을 때 얘를 어떻게 3D화 시키는지도 이제 두께를 지정하는 방법, 가장 간단한 방법을 설명드릴 건데요. 자, 우리 CAD에서는 3D 작업하는 것이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거와 같이 하나하나의 뼈대를 라인으로 그려서 거기에 면을 살짝 입혀주는 그런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부분에 약간 한계가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surface라고 해서 비교를 해드린다라고 하면 종이 상자와 같이 겉에는 면 처리가 돼 있고 속은 비어져 있는 surface 상태의 명령어들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솔리드라는 건데요. 솔리드는 찰흙을 네모나게 잘랐다라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속까지 꽉 채워진. 자, 용량은 조금 클 수 있으나 작업하기는 훨씬 다양하게 그리고 편하게 작업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솔리드로 작업을 많이 하는데요. 요 3가지 부분을 여러분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건 3D 좌표 뼈대를 만드는 건데, 이것은 여러분 라인으로 뼈대를 만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 철사 같은 걸로 뼈대를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 위에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다음에는 여기다 면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철사로 뼈대만 만들면 안 되죠. 그러면 다 뚫려져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거기다 이제 면으로 덮어주는 거, 그런 작업을 한번 해볼 건데요. 자, 그러려면 이제 좌표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3D 같은 경우는 우리가 X축과 Y축만 작업을 했기 때문에 어땠어요? X축과 Y축만 작업을 해서
자, 우리가 좌표계가 2D 같은 경우는 골뱅이를 넣었으면 x, y라던가, 그쵸? 그리고 그 상대 극좌표는 골뱅이를 넣었으면 거리와 그리고 각도 이렇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쵸? 글씨가 엉망이네요. 그죠? 자, 마우스로 쓰는 걸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작업을 했는데 3D 좌표계에서는 Z축이 하나 더 들어가요. 그래서 상대 좌표를 쓴다라고 하시면 골뱅이를 넣고 x, y, z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그리고 상대 극좌표를 쓴다 그럼 여기에 z가 하나 더 들어가는데 대부분 우리는 3D에서는 상대 좌표를 제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원점을 기준해서 x축 방향, y축, z축. 마찬가지 플러스면 오른쪽, 마이너스면 왼쪽. 그리고 플러스면 위쪽, 그 다음에 마이너스면 뭐예요? 이 반대쪽이잖아요. 그리고 Z축 같은 경우도 플러스면 위로 가는 거고 마이너스면 아래로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Z가 하나 더 추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의 그림을 그리실 수가 있는 건데요. 라인을 이용해서 이 뼈대를 그리는 겁니다. 지금 밑에 보시면 수치가 잘 안 보이기는 하는데 50, 70, 60 보시면 돼요. 50, 70, 60 얘는 30, 얘는 50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에 라인 밑면부터 항상 작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한쪽 면을 작업한 다음에 윗면을 작업을 하시고 라인으로 뼈대를 이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뼈대 그리는 부분. 자, 그리고 얘는 오히려 뭐예요? 정육면체잖아요. X축, Y축, Z가 다 50인 거. 그러면 얘부터 먼저 들어가고 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뼈대만 그려 놓을 거예요. 뼈대만 그려 놓으시고 나중에 우리가 여기다 면 처리하는 걸 배우면 면을 덮어주는 부분까지 할 겁니다. 자, 우선 얘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캐드를 먼저 실행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화면이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그냥 새 도면은 미터밥 없이 열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항상 3D로 먼저 바꿔야죠. 처음에는 평면으로 나오잖아요. 이 상황에서 그리게 되면 계속 뭐예요? 윗면만 그리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남동 등각 투영으로 바꾸셔서 좌표계가 X축, Y축, Z축이 이렇게 보이게끔 한 다음에 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자, 라인으로 뼈대를 그리는 건데요. 그냥 일반 2D 명령이요. 자, 점을 하나 찍잖아요. 그리고 직교 모드를 키시면 자, 얘가 X축인 거예요. 보이시죠? 그리고 얘가 Y축인 거고요. 얘가 Z축인 거예요. 우리 2D하고는 틀리죠? 약간 이렇게. 그러면 직교 모드 켜 놓으시고 드래그해서 여기다 수치값 넣으세요. 아까 정육면체 50짜리부터 해볼게요. 자, 50에 자, 밑면부터 항상 작업을 합니다. 여기도 50, 여기도 50, 여기도 50 가죠. 그쵸?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위로 가잖아요. 위 높이도 50이라 했으니 우선 이렇게 드래그 해놓고 50 하시면 돼요. 그리고 윗면 작업합니다. 윗면도 50. 다 수치 똑같으니까 뭐 어렵지 않잖아요. 50, 자, 여기도 50 이렇게 갑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뒤에 모서리 그리셔야 되잖아요. 라인으로 엔드와 엔드를 이어주시는데요. 이럴 때 문제가 잠깐 있어요. 뭐냐면 요 모서리와 요 모서리, 요 세 개의 모서리가 다 겹쳐져 있죠. 자, 우리 이 상황에서는 뭐 상관없겠지 하겠지만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엔드를 그렸거든요. 그리고 요 앞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그렸어요. 자, 이렇게 되면 모서리를 다 그렸겠지만 제가 돌려볼게요. 남서로 갔더니 꼬여있죠. 자, 북동으로 갔더니 꼬여있죠. 북서도 꼬여있죠. 뭔가가. 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여기에서는 제대로 보인 것처럼 보이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그려진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자, 얘는요, 살짝 돌려놓고 작업을 할 건데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옆에 보시면 여기에 아이콘에 여기 있어요. 궤도라는 게. 지금 남동으로 돌렸을 때는 정확하게 90도만큼 회전을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각이 딱 떨어져요. 그래서 겹쳐 보이거든요. 그럴 때는 옆에 요 상태바 있죠? 요게 요거 궤도를 선택해서 살짝만 이렇게 움직여주세요. 마우스로. 그러면
자, 이 모서리와 모서리가 다 보일 수 있게끔. 그래서 라인으로 여기와 뒤쪽 모서리를 구분해서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되면 박스가 이렇게 제대로 보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박스는 그려졌지만 면은 전혀 없는 상태라는 거. 그냥 여기로 쇠 철사로 이렇게 뼈대만 만들어 놨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 하나 완성했고요. 자, 또 하나는 뭐였냐면 70, 50이었잖아요. 그쵸? 기억나시죠? 이 상태에서 그리셔도 돼요. 자, 얘가 50이었고 얘가 70이었어요. 그러면 우선은 밑면부터 항상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일직선으로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전에 얘는요 그대로 일직선이었지만 얘는 윗면 같은 경우가 얘가 50이고 위에가 30이란 말이에요. 30이라는 것은 양쪽으로 10 작아지는 거예요. 맞아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X축으로도 움직여져야 되고 Y축으로도 움직이셔야 돼요. 자, 골뱅이를 넣고 좌표 들어가는 거예요. X축으로는 이쪽으로 가야 되니까 플러스 10만큼, Y도 이쪽으로 가야 돼요. 10만큼, 콤마, 높이가 아까 60인가요? 60인가 그랬어요. 엔터. 그러면 약간 기울어져 있죠. 요거 하나만 작업하시면 돼요. 자, 요거 하나 작업하셔서 윗면을 그리실게요. 얘가 30이고, 자, 얘가 50이고, 얘가 30이고요. 얘가 50이잖아요. 라인으로 이렇게 모서리만 서로 이어주시면 되는데요. 자, 이렇게 다 그려놨고, 그리고 나서 평면으로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생긴 거라고요. 자, 보시면요. 비교해 드릴게요. 자, 우리가 아까 전에 여기 있었어요. 그쵸? 여기서 일로 가야 되는 거였어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어차피 50, 50이 다 똑같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지만 얘는 얘가 50이었고요. 그쵸? 그리고 여기가 70이었어요. 수치가. 70이었고요. 이 안쪽에 있는 애들이 얼마였냐면 얘가 50이었어요. 그쵸? 그리고 얘는 30이었어요. 그러면 10씩 작아지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얘가 30이니까 여기가 10이 줄어들어야 되고 여기가 10이 줄어들어야지 30이 되는 거고, 얘가 50이기 때문에 여기가 10이 줄어들어야 되고 10이 줄어들어야 되니까 50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갈 때는 X축으로 10만큼 가고 Y축으로 10만큼 가서 높이가 60만큼 간 대각선의 점을 찍어준 거죠. 만약에 여기서부터 시작했다라고 하면 왼쪽으로 10이니까 골뱅이 넣고 마이너스 10, 위로 가는 건 맞으니까 플러스 10, Z축도 위니까 60 이렇게 가야겠죠.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자, 얘는 오른쪽으로 가는 건 맞으니까 골뱅이 10이지만 Y축으로는 밑으로 가야 되니까 마이너스 10이 되겠고 높이는 60이 되겠죠. 이해되세요? 이렇게 좌표를 이용해서 한 선을 잡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고 남동으로 다시 돌리게 되면 이렇게 3D가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대로 그렸는지는 평면을 놓고 보시게 되면 아, 제대로 그렸구나 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상태로 두시고 나중에 저장해 놓으세요. 나중에 여기다 면 처리할 거니까요. 자,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그렸고요. 이제 요거를 그릴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뼈대를 그려서 이렇게 나중에 면 처리를 하게 되면 이거는 뼈대만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뒤에 있는 모서리까지 다 보이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다 면을 덮게 되면은 이 면으로 인해서 저 뒤에 있는 모서리가 보이지 않겠죠. 그 나중에 면 처리를 하는 거고, 그러려면 우선은 뼈대는 다 그리셔야 되죠. 그래서 얘네 작업을 해서 저장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요거 같이 보면서 우리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도면을 보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치수를 따지셔야 되니까. 자, 같이 나란히 놓고 그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요건 저장하지 맙시다. 뭐 이건 너무 간단하니까요. 지우고요. 요거를 해서 저장을 하죠. 자, 우선 라인으로 항상 여러분 밑면부터 그리시는 거예요. 밑면부터. 그러면 라인에 가서 밑면. 자, 밑면을 보시면 65잖아요. 그럼 65, 그리고 여기가 35, 여기가 65, 여기가 35. 항상 밑면부터 그려서 4개의 모서리를 먼저 정리를 딱 해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이제 정면으로 가볼게요. 라인에 가셔서 위로 가잖아요. 이렇게. 자, 위로 얼마만큼? 40만큼. 자, 그래서 요만큼은 얼마인가요? 자, 계산해 보시면 되죠?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얼마인지를, 자, 여기가 45래요. 45에서 20이 요만큼이면 얘는 25일 거 아니에요. 그쵸? 자, 그래서 25. 자, 밑으로 얼마만큼 내려가요? 전체가 40인데 얘가 15래요. 그럼 얼마예요? 45에서 15를 빼면 얘 또한 25가 되겠죠? 자, 이쪽으로는 얼마일까요? 자, 여기가 65에서 25를 뺐어요. 그럼 25를 빼면 얼마예요? 40인가요? 이렇게 해서 밑으로 내리시면 이 정면이 하나 완성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우측면으로 갈게요. 우측면. 자, 25만큼 올라가고 옆으로 15만큼 내려가고 밑으로 10만큼 가서 자, 여기 엔드 잡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요 대각선은 요런 대각선은 굳이 계산하지 마세요. 나중에 이어주면 되니까. 자, 이 부분은 35가 되겠죠? 자, 여기가 45이고요. 자, 여기는 15이고요. 여기가 20이고요. 여기도 20이래요. 맞아요? 이렇게 대각선은 그냥 이어주시는 게 여러분 계산하는 것보다 더 정확합니다. 뒤에 모서리도 이렇게 그리셔야 되고, 자, 여기도 다 작업해야 되잖아요. 여기도. 자, 라인에 가셔서 여기가 얼마예요? 20. 자, 위로 이렇게 모서리. 자, 얘 같은 경우도 여기 그려야 되기 때문에 궤도로 살짝 돌려놓고 모서리가 보이게끔 한 다음에 정확하게 그리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하나가 완성이 된 거예요. 자, 얘를 작업해서 다 뒤에 모서리까지 다 작업이 끝난 겁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그림 옆에다 좀 놓고요. 요것도 그릴게요. 자, 항상 밑면부터 작업. 밑면 얘는 70이고요. 이쪽으로 35, 여기가 70, 35입니다. 자, 정면부터 가겠습니다. 45, 자, 여기 20. 대각선은 굳이 하지 말랬죠? 자, 위로 10, 얘가 25. 대각선 이렇게 이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우측면 갑니다. 높이가 45랬고, 옆으로 11랬고, 대각선 모르니까 이렇게 이어주시면 되고요. 자, 윗면. 자, 이쪽으로 35, 여기는 70. 맞아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25. 대각선은 이렇게 이어주시면 끝났네요. 자, 모서리 연결시켜주면 그림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우선 뼈대로 여러분이 이렇게 그리는 연습을 먼저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3D 그림은 뼈대를 그려서 거기다 면처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뼈대 그리는 것은 여러분이 자유롭게 그리실 수 있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좌표를 치수가 바로바로 여러분이 계산이 돼야 된다는 거, 도면을 보실 수 있으셔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우선 요렇게 작업해서 얘는 저장을 해 놓으시면 나중에 면처리 하는 부분에서 불러와서 면처리를 덮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 보도록 하지요. 자, 다음은 여러분 이제 두께를 지정하는 방법이에요. 우리 2D 사각형을 그렸는데 거기에 나는 두께 값을 주게 되면 이렇게 그 두께 값만큼 Z축 방향으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3D화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한번 보시고 요런 작업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우선은 한번 먼저 연습해 볼게요. 자, 여러분 CAD를 꺼내 놓고 보시면요. 만약에 제가 여기다 사각형을 그렸단 말이에요. 사각형을 그렸더니 지금 2D 상황이기 때문에 네모난 판만 나오죠.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두께를 주는 부분은 컨트롤 숫자 1번입니다. 컨트롤 숫자 1번 들어가시게 되면 우리 2D에서요. 이 2D에서 썼던 거죠. 여기에 두께값. 이 두께라는 게 바로 3D 두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여기다 100이라고 입력하게 되면, 자, 선택 안 했네요. 얘를 선택을 해서 여기 두께값에다가 100이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 100만큼 두께가 들어간다고요. 자, 얘를 제가 50이라고 하면 이제 50만큼 조절이 되겠죠? 자, 30이라고 하면 이게 30만큼 조절이 되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두께값을 주게 되면 간단하게 사각형을 그려서 이렇게 박스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얘를 한번 해볼게요. 얘는 원을 두 개 그려요. 그쵸? 하나는
50이고 40인가요? 잘 안 보이네요. 그냥 50, 40 그릴게요. 죄송해요. 왜냐면 컨트롤 숫자 1번 아까 여기다 100을 지정해놔서 그래요. 자, 요거는 다시 0으로 바꿔놓고요. 자, 원을 그립니다. 자, 50짜리 하나 그리고요. 같은 센터에 40짜리 원 하나 그리겠습니다. 40이 아니라 30인가요? 치수가 제대로 안 보여서 30으로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큰 원의 두께는 얼마다? 큰 원의 두께는 보시다시피 여기는 얼마예요? 30이고 얘는 45라고 볼까요? 30이고 45래요. 그러면 자, 우리 여기에다가 선택을 해서 자, 여기 두께에다가 얼마? 30이랑 색깔을 우리가 좀 구분하기 위해서 빨간색으로 바꿔 놓을게요. 그리고 취소. 자, 여기 가운데 있는 얘는 45의 두께이고요. 얘는 색상을 노란색, 초록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지정을 했더니 이렇게 나왔어. 그런데요, 이 상황에서 지금 보시면 이 큰 원 위에 얘가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제가 얘를 뷰를요, 남동이 아니라 자, 정면도로 바꿔볼게요. 그랬더니 이 안에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얘 어떻게 해야 돼요? 작은 원통을 위로 올리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올리느냐? 자, 여러분 무브 하시면 돼요. 무브. 자, 무브. 자, 무브 그냥 2D 무브 있죠? 얘를 선택하시고 엔터. 바닥을 기준점을 바닥을 찍으셔서 직교 모드 키신 다음에 30, 왜 30이죠? 요 큰 원의 두께값만큼.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뭐 누르니까 이렇게 정리가 됐잖아요. hide라는 명령인데 요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설명을 또 드릴게요. 자, 우선은 hide, hi 그냥 기본적으로 해보죠. hide라고 입력하게 되면 면 처리된 것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숨은선 제거라고 해서 은선, 필요 없는 선들이 제거가 되는 거예요. 면이 있다면 얘도 아까 두께를 지정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두께가 지정이 된 부분에서 면 처리가 된 부분에서는 요 숨은 선들이 사라지죠. 근데 얘네는 라인으로 그렸기 때문에 사라진 선이 없을 거예요. 그쵸? 이렇게 두께를 지정할 수 있다. 자, 옆에 있는 그림도 뭐 얘는 그냥 하트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얘를 먼저 50짜리 사각형을 그리래요. 자, 여기다가 50 사각형을 그려서 원을 그리래요. 자, 여기다가 이렇게 그리시고 자, 얘 분해해서 자, 얘네 지우고 맞아요? 트림으로 이렇게 만들면 되잖아요. 이렇게 자, 이 모양이죠? 이 모양에다가 두께를 50줄 하는 거죠. 자, 선택을 먼저 하시고 두께 가셔서 50만큼 두께를 주시게 되면 색상을 우리가 하늘색으로 바꿔서 볼게요. 됐나요? 전체를 볼게요. 자, 그러면 위에서 보게 되면 하트랑 원이랑 이렇게 보이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정면에서 보게 되면 두께값들이 보일 것이고요. 이제 얘네 자리 잡았죠? 그리고 우측에서 보면 이렇게 보이고 3D 남동에서 보면 이렇게 보이죠? 자, 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자, 하이드 해보시면 면 처리된 부분과 안 된 부분이 구분돼서 보일 겁니다. 자, 가장 기본적인 두께 지정하는 부분과 자, 이보다요. 이 두께를 지정하는 것보다 솔직히 여기 라인으로 뼈대 그리는 거 있죠? 얘는 저장 안 하셔도 돼요. 자, 뼈대 그리는 거. 요게 더 중요하니까 여러분 요거 꼭 기억을 하시고 이 부분은 그려 놓으셔서 저장을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장해가지고 저장 버튼 누르시고 여러분 폴더 하나 만드셔서 거기다 이름만 지정하시면 되죠? 자, 저는 2라고 해서 저장을 하겠습니다. 3D 두 번째 시간이라서 이렇게 저장을 해 놓을게요. 자, 되셨죠? 그래서 폴더 만드셔서 저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컴퓨터를 배우고자 하신다면 ib컴퓨터교육닷컴을 추천드립니다. 2000년 서비스를 시작하여 지금까지 IT 교육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 업데이트해오고 있으며 자격증, 오피스, 그래픽, 프로그래밍, 컴퓨터 기초 등 만여 개의 방대한 교육 컨텐츠를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방문하셔서 4차 산업시대에 걸맞는 본인만의 노하우를 만드시기를 권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3D의 화면을 분할해서 우리가 계속 뷰를 바꿔서 보는 것이 아니라 고정된 뷰로 화면을 분할해서 좀 확인하는 부분, 화면 분할하는 방법과 우리 무브 배웠잖아요. 3D상에서 이동하는 부분, 그래서 두께 지정하는 걸 이용해서 예제를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화면을 분할해주는 명령은 viewport라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로 볼 수도 있지만 2개 또는 3개, 4개 여러분이 원하는 개수대로 지정을 해서 그 대신 이제 한 화면을 4개로 쪼개서 본다라고 하면 작업 공간이 좀 작아지는 단점은 있겠지만 우리가 뷰를 일일이 바꾸지 않아도 된다라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viewport를 이용해서 화면을 조금 나누어서 보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시면 3D상의 그림은 요거고요. 평면에서 보시면 요 2D에선 요렇게, 3D에선 요렇게 의자와 탁자, 그쵸? 이건 이제 어린이집 같은 데 가면 많이 있는 의자와 탁자잖아요. 요걸 작업해서 의자를 여러 개 복사해서 한번 원형 테이블에 의자를 그려 놓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얘네를 하려면 먼저 2D부터 그리셔야 돼요. 그래서 2D 과정을 모르시면 여러분 안 되십니다. 자, 그래서 우선 뷰폴트를 이용해서 화면 분할하는 걸 보시면서 예시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새 화면은요, 여러분 그냥 미터법 없이 열기 열어주시면 되고요. 자, 기본적으로 2D 상황이잖아요. 2D 상황이고, 자, 얘를 이제 나누어서 작업을 할 건데, 자, 우리 이제 간단하게 여기다 상자를 하나 그려놓고 보여드릴게요. 제가 여기다가 50짜리 상자를 하나 그려서 뷰를 보시면 남동으로 가게 되면 상자가 나오잖아요. 우리는 이제 계속 확인할 때 우리가 이렇게 뭐 평면을 보겠다 그럼 평면에 가서 봐야 되고, 그쵸? 자, 그리고 나는 정면에서 확인 좀 해야겠다 그러면 정면을 돌려놓고 또 봐야 되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화면을 분할해주는 부분이 있는데요. 요게를 이제 쪼개서 작업을 한다라는 거죠. 자, viewport라는 명령입니다. 자, viports라고 입력을 하시게 되면은 자, viewport라고 해서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 지금 단일이라는 건 지금과 같이 그냥 하나인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요. 2개로 나누겠다? 그럼 2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2개로 나누는데 지금 보시면 뷰가 현재 뷰로 되어 있다라는 거고 2D 와이어프레임이라는 것은 뼈대가 보이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이잖아요. 나는 여기 부분을 좀 뷰를 바꾸고 싶다. 자, 우선 이 상태에서 확인해 볼게요. 그럼 화면 나뉘어지죠. 이렇게 2개로. 근데 작업 공간이 2개란 소리가 아니에요. 제가 여기다 그림을 그려볼게요. 그러면 똑같이 들어가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작업 공간은 하나이나 보여지는 상태를 2개로 나누어서 보실 수 있다는 장점인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는 3D지만 얘는 굳이 같은 뷰를 넣을 필요는 없잖아요. 얘를 제가 평면으로 바꿔놓으면 평면상에선 이렇고 3D상에선 이렇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위에다가 상자를 하나 더 그려볼까요? 여기다 이렇게 그려놓잖아요. 지금 잠깐 좌표계가 조금 UCS라는 게 좀 바뀌어져 있어서 그래요. 자, 상자를 이용해서 여기다 그림을 그리게 되면요. 이렇게. 자, 보이세요? 자, 여기도 그려지고 여기도 보여지죠. 그래서 위에서 보이는 상태와 3D상에서 보이는 상태에 같이 보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되셨어요? 이렇게 같이 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작업을 할 수 있다라는 건데, 자, 나는 다시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요. 자, viewport에 가셔서 자, viewport 가셔서 자, 지금 현재 2개로 나눠졌고 수평으로 나눌 수도 있어요. 옆으로 긴 그림은 또 수평으로 나눠야겠죠? 맞아요.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자, 3개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3개는 한쪽은 크고 2개는 쪼개져 있고 그래서 이거 많이 사용을 해요. 그리고 이제 밑에를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바꿔놓으면 우선 뷰 상태는 똑같아지잖아요. 여기 들어가셔서 뷰를 평면으로 바꾸고 여기로 가서 대부분 이제 정면으로 바꿔서 자, 3D 정면과 위에서 보는 형태와 정면에서 보는 형태와 3D 상태를 같이 놓고 작업을 한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렇게 바꾸셔도 되고요. 또는 자, viewport 가셔서 자, 여기
오른쪽도 있지만 왼쪽도 있습니다. 편한 쪽으로. 또는 위쪽이나 아래쪽도 있어요. 3개인데 수직으로도 있고요. 수평으로도 있습니다. 자, 4개를 동일하게 나눌 수도 있고 이렇게 나눌 수도 있어요. 이 상태도 많이 쓰세요.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여기서 바꾸셔도 돼요. 얘를 선택을 하셔서 얘는 3D이다. 설정이. 그리고 뷰는 여기는 평면도로 바꿀래요. 그러면 평면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여기를 클릭해서 여기도 3D이고 뷰는 정면도로 바꾸겠다. 그리고 여기를 클릭해서 얘는 우리가 남동으로 할 거니까 여기는 북동으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또는 뭐 정면도, 우측면도 해볼게요. 우측면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그냥 남동으로 하겠다. 이렇게 바꾸실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비주얼 스타일은 우리가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이거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을 누르게 되면 그 상태로 뷰가 바뀌면서 보이세요? 이렇게 화면을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업을 할 때 내가 얘를 움직였더니 자, 위로 올렸어요. 위로 올라갔더니 어때요? 정면도와 우측면도에서 위로 올라가는 게 느껴지시죠? 자, 내가 얘를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은 X축과 Y축으로 움직이게 되면 그 상태로 또 윗면, 평면도가 또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조정을 해서 제대로 그려지고 있는지를 바로바로 확인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하나로 되돌아가겠다. V4에 가셔서 그냥 단일이라고 체크하시고 확인 누르시게 되면 다시 하나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뷰를 일일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귀찮다라고 하시면 우선 쪼개서 보시면서 작업을 하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V4를 나누어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명령어를 쓰셔도 되지만 또는 여기 메뉴에서는 시각화에 가시면 여기에 뷰폴트 있잖아요. 여기에 화살표 누르시면 여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선택을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편하신 대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오른쪽으로 좀 맞춰놓고 이렇게 맞춰놓고 한번 의자 그려볼까요? 여기는 자, 홈에 갈게요. 자, 우리 평면으로 좀 맞춰놓고요. 여기는 정면도로 맞춰놓고 여기는 3D로 맞춰놓고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이제 우리 의자하고 탁자 한번 그려서 연습해 보도록 하죠. 자, 아니면 먼저 2D를 그리셔야 되잖아요. 그쵸? 2D 그리셔야 되니까 그냥 V4에 가셔서 자, 단일로 체크해 놓으시고 여기다 그림 그리시고 나서 바꿀게요. 나중에. 그래도 되죠? 자, 화면을 나란히 놓고 실수에 맞춰서 그리셔야 되니까 2D 그림을 먼저 그리셔야 되니까 그 부분부터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보시고 요거랑 요거 그릴게요. 먼저 2D로. 자, 우선 얘 사각형이잖아요. 50에 60짜리 사각형이니까 우리 알리씨를 이용해서 자, 레탕 알죠? 골뱅이 50, 60짜리 사각형 하나 그려 놓으시고 여기서부터 세부적으로 가면 되죠. 자, 우선은 여기가 의자 판인 것 같고, 그쵸? 그 다음에 요 안에 중심까지는 여기 보시면 11이라고 되어 있나요? 지금? 요 중심이 11인 건가요? 자, 중심선이 어디 있을까요? 잘 안 보이네요, 제 눈에. 자, 우선은 중심원부터 먼저 그리셔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요 중심의 위치가, 여기 중심의 위치가 얼마인가? 그거부터 수치를 찾아보죠. 자, 제 눈에 왜 안 보일까요? 아, 여기 있네요. 8. 그쵸? 8만큼 가라죠? 그러면 옵셋에 가셔서 8만큼 얘를 보내놓으면 얘가 우선 중심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다가 원을 반지름 4짜리 원을 4개 그립니다. 이게 이제 원통이 들어가겠네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여기 안에 사각형을 먼저 그릴 건데 얘는 얼마예요? 11이니까 옵셋으로 11만큼 얘를 보내놓으시면 요 위치 다 그리라는 거죠. 자, 중심선이 짧으니 자, 얘를 분해해서 요 안에 있는 얘를 분해해서 연장을 좀 할게요. 어디까지? 여기까지 얘네를 전부 다 연장을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야 나중에 갖다 붙일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해놓고 요 틀부터 얘가 뭐냐면 요거예요. 요거 여기 보시면 요 판들. 그러면 알리시로 사각형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골뱅이 28에 2라는 거고, 그쵸? 얘는 똑같은 두께 2에다가 밑으로 38이라는 거네요. 그쵸? 그럼 얘를 카피해서 붙이시면 되죠. 어디를? 중간을 잡아서 요 교차되는 부분과 요 교차되는 부분. 맞아요? 그리고 얘도 중간을 잡아서 여기 교차되는 부분과 여기 교차되는 부분. 됐어요? 그러면 얘 끝났으니까 필요 없는 선들은 지우셔도 돼요. 맞죠? 자, 얘도 필요 없어요. 필요 없죠? 다 했으니까. 자, 끝났습니다. 요것만 있으면 되는 거고. 자, 이 부분은 뭐냐면 요 네모가 바로 요 판이고, 그죠? 그리고 이 다리들이 뭐예요? 요 다리들이고 뒷판까지 요 판이 요 판이에요. 근데 지금 못하는 거 있습니다. 여러분 못하는 거는 요 의자 있잖아요. 의자 윗부분에 지금 면이 막혀져 있잖아요. 여러분 면 처리하는 건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거긴 뚫려 있을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면 처리하는 거 배울 때 그때 마무리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요. 아래 이제 요 탁자 그리셔야 되잖아요. 자, 요 탁자를 좀 키워서 치수가 안 보이니까 자, 밑에다 그리면 되겠죠. 자, 여기에다가 대략 전체가 120이면 60이겠네요. 그쵸? 여기에다가 라인으로 중심선을 먼저 그리셔야 되잖아요. 그리고요. 80이면 옵셋으로 40만큼 옵셋을 갑니다. 됐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거 붙이기 싫어서 그냥 알리시로 여기다 틀 하나 그릴 거예요. 이렇게. 그려서 얘 지울 거예요. 되죠? 그리고 다시 옵셋으로 얘는 3만큼이래니까 3만큼 가시고 또 얘는 얼마예요? 64래요. 64. 그러면 여기가 여기부터 64면 자, 얼마죠? 요 위치가 그러면 32. 여기부터 여기까지 32. 옵셋으로 32. 그럼 여기가 중심이 되는 부분. 맞죠? 자, 이렇게 작업을 해서 원을 가운데다 그리겠습니다. 5짜리 원이래요. 이렇게 해서 자, 그림을 그리시고 다 그리셨으면 필요 없는 선들은 지워버립니다. 됐어요? 다 됐죠? 맞나요? 이 중심도 필요 없잖아요. 그쵸? 자, 이렇게 됐으면 이제 끝났어요. 여기에서 이제 작업할 거는 이렇게 3D로 만드는 높이를 보시면 되는 건데 자, 우리 두께 지정하는 것과 그런 걸로 작업을 할 거잖아요. 우선은 V4를 들어가셔서 화면을 2개, 3개로만 나눌까요? 3개? 3개 오른쪽으로. 자, 그래서 여기는 평면도, 여기는 정면도, 얘는 3D로. 해서 바꿔주시고 위에서 보는 형태 정면이니까 두께 볼 거고요. 자, 이렇게 보면서 작업을 해볼게요. 여기서부터. 자, 우선 이 상태에서 얘 판의 두께는 3인가요? 그러면 우리 두께 지정하는 거 컨트롤 숫자 1번. 얘를 눌러서 얘의 두께를 3만큼 주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이 다리는 47, 47인데 우리 이거 뚫리는 거 이런 거 안 배웠잖아요. 그러니까는 47을 그려서 위에다 카피해서 올릴게요. 그럼 여기 다리를 자, 얼마만큼? 47만큼. 어디 갔어요? 여기다 47만큼 두께를 주시고, 맞죠? 자, 무브를 이용해서 이 네모판 있잖아요. 요거를 바닥에서부터 얼마만큼? 자, 47만큼 올리셔야 자, 이렇게 보세요. 자, 여기 위에 딱 올라가는 거 이렇게 높이 확인하는 거예요. 정면도에서. 됐죠? 그 다음에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얘 판이죠, 판. 자, 얘는 8이래요, 두께가. 그럼 전체를 다 선택을 해서 두께를 8만큼 줘요. 됐죠? 그럼 얘는 우선은 이렇게는 끝났잖아요. 카피해서 올립니다. 우선 뒷판 의자부터 얘 47이고 두께가 3이면 50만큼 우선 올려주셔야 여기 위로 올라가죠. 그쵸? 그리고 자, 얘네도 무브로 이동해야죠. 얘와 얘를 수치는 없어요. 그러면 적당히 한 30 줘볼게요. 맞아요? 30 줬더니 여기 중간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얘랑은 무브에 가셔서 30보다는 아니니까 20 정도 줄게요. 됐죠? 그럼 얘도 위로 카피해야 되잖아요. 카피. 이 판을
자, 얼마만큼? 30 줘볼까요? 몰라요, 높이 저. 너무 내려갔다, 그쵸? 그러면 무브를 이용해서 좀 더 올리시면 되죠. 10만큼, 이렇게. 그리고 한 번 더 카피. 얘를 잡아서 얼마만큼? 20만큼, 이렇게. 그래서 제가 임의로 수치 준 겁니다. 자, 하이드에서 보시면 나오는데 지금 보시죠. 우리 요 판 있잖아요. 판에 얘처럼 면 처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우리 아직 면 처리하는 걸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가 뚫려 있어요. 못 앉아요. 지금은 뻥 뚫려 있어서 그냥 틀만 잡아 놓은 거예요. 여기에다가 윗면과 밑면을 면 처리로 막아 주시게 되면 요런 의자가 나옵니다. 아셨죠? 자, 지금 여러분은 못 하십니다. 네, 이렇게 놔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나오죠? 얘도. 자, 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선택해서, 자, 두께가 얼마래요? 두께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으면 그냥 똑같이 두께 3 줄게요. 3 주고요. 그리고, 자, 얘 판이죠? 요거 네모난 거. 얘가, 아이고, 죄송해요. 얘가 두께가 6이래요. 그러면 6 주세요. 됐죠? 그리고 얘 원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만큼? 원은 다리가 50이니까 50만큼 올리시면 돼요. 됐죠? 그리고 얘도 올려야죠. 무브로. 얘는 얼마만큼? 두께가 6이니까 44만큼 올라가면 여기 안에 딱 들어가죠. 자, 이제 원만 다리 두께를 주시면 됩니다. 얼마만큼? 50만큼.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자, 여기 맞아요? 원판과 거기 밑에 네모 요 틀 딱 맞죠? 여기 보세요. 자, 이 원판, 그 밑에 여기 네모판, 그 다리 딱 붙어 있는 거 보이세요? 이렇게 해야지만 높낮이가 딱 맞는 겁니다. 하이드에서 보시면 원은요, 이 원 자체가 뚫린 애가 아니라 닫힌 객체잖아요. 그래서 면 처리가 된 것처럼 보여요. 근데 얘는 이 사각형은요 면 처리가 된 게 아니에요. 얘는 뼈대예요 그냥. 그래서 이 윗면에다가 면 처리를 따로 해주셔야지만 얘처럼 이렇게 보여요. 아셨죠? 자, 그러면 이 상태가 이제 마무리가 된 거예요. 자, 여러분이 이제 필요한 부분은 얘를 의자를 여러 개 놓으면 더 보기가 좋겠죠. 근데 우린 지금 윗부분에 면 처리가 안 돼 있어서 해놓으면 좀 웃기기는 해요. 그쵸? 자, 저만 위에 살짝 면으로 닫아 볼까요? 근데 지금 여기가 잘 안 잡힐 수도 있어. 선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 그냥 제 이해를 돕고자 그리는 거니까 여러분은 그냥 보시고 하지는 마세요. 우리 다음 시간에 면 처리 할 거니까. 아셨죠? 지금은 그냥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면을 덮어주면 이런 차이가 있구나. 이런 정도만 보시면 돼요. 자, 이제 면으로 덮었더니 어때요? 의자처럼 보이죠? 되세요? 자, 이거를 이렇게 복사할 겁니다. 복사해주는 명령은 array라는 명령이니까 우리 평면에서 보면 더 좋겠죠? 자, array, 2D 명령 array 얘 선택을 해서 중심, 원형으로 중심점을 가운데 찍어주시면 나오잖아요. 그럼 6개 할게요. 자, 이렇게 되면은 6개가 배열이 되었고 자, 정면에서도 보시면 바닥에 딱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놓으시고 하이드에서 보시면 이렇게 보이는 거죠. 돼요? 그러면 어린이집에 나와 있는 원탁과 의자가 나올 겁니다. 되셨습니까? 자, 무브를 이용하는 부분과 두께를 이용하는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다양한 그림을 그리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것도 뭐 저장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여기에다가 3D 페이스로 면처리 해주셔야 되니까. 지금은 어레이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뚫린 상태에서 하게 되면 다 해야 되잖아. 그쵸? 나중에 면 처리하고 나서 한 번에 해주시면 되는 거니까